논술 전형은요, 논술 잘한다고 해서 논술 전형 치는 거 아닙니다. 네, 학생부 교과하고 종합을 못 쓰는 애들이 논술을 씁니다. 일단 뭐 학종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입시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입시 전형을 크게 이제 수시 뭐 이렇게 봤을 때 뭐 정시가 어차피 수능이니까 수시를 크게 이제 교과, 종합, 학생부 전형은 교과와 종합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기타 전형으로 이제 논술과 실기 전형이 있죠. 근데 이제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상위권 학교들 같은 물론 이제 특기잖아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지만 실기 전형은 일반적인 뭐 예체능 중심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 특수한 학생들 뭐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뭐 요런 정말 특이한 학생들을 많이 뽑는 전형이 실기 전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약간의 확장판 요걸 갖다가 실기 전형으로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이 되게 좀 선명하고 분명한 걸로 지금 점차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섞여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형이 이렇게 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나눌 수 있게끔 나와 있긴 한데 이게 학교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내신 반영 방법이라든지 내지는 뭐 학생부를 어떻게 줄 세우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물론 천차만별로 나뉘고요.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 조건 때문에 또 엄청나게 나뉘고 수능 체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엄청나게 나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넣는 전형들이 결국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내신을 기본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내신이 좋은 이제 내신 깡패들 그런 학생들이 이제 많이 지원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상위권 학교들 뭐 서영고라든지 그 기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도 면접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그래도 이름 있는 학교 뭐 한양대라든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으면은 내신 커트라인이 아주 개판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 같은 경우에는 내신 커트라인 평균이 1.03 뭐 이래요. 1.03 이 커트라인이 아니라 평균치가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는 이것보다 좀 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부 교과 내신으로만 뽑으면은 결국 수능 최저 없이 이런 식으로 면접도 없이 진행을 하면은 상당히 이게 조밀조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1.3 정도가 사실 전교 1등인데 전교 1등이 다 붙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포함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대라든지 연대도 면접이 포함되어 있죠. 학생부 뭐 추천형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래서 면접이 들어가는 학교들은 과연 이게 순수한 교과 전형이냐에 물음표가 찍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신 성적이 좋다라고 해서 1차 패스를 한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걸려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에 연대 같은 경우에 면접 비율이 30%였단 말이죠. 2차 전형에서. 30%면은 충분히 장락을 가르고도 남을 점수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지만 최상위권 학교, 뭐 한양대나 이런 일부 학교들을 제외한다면 대체적으로 수능 최저를 건다든지 또는 면접을 걸어서 실제로 이제 학생부 비교과에 관한 내용에 대한 검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극강의 내신이고 뭐 한양대 정도만 가도 된다. 이러면은 그냥 학생부 교과 전형 파셔도 됩니다. 그러나 뭐 최상위권 학교 스카이를 노리신다든지 아니면 특히 의대를 노리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면접 수능 최저가 같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지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진짜 교과만으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했을 때 최대 맥시멈은 어디냐? 한양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원하는 게 좋고 한양대로 내가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비교과를 같이 가지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핵심 전형 요소가 학생부, 그리고 이 학생부를 기반으로서 만든 서류, 자기소개서나 추천서가 됩니다. 그리고 면접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결정이 되고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일반전형 면접이 어렵기로 유명하죠. 왜 그러냐? 국영수 사과탐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어의 어떤 텍스트 능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학적인 수리 논술 문제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농경제사회학부라든지 아니면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리 논술 면접이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줄어드는 추세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학생부 기재 분량도 줄어들죠. 만약에 뭐 자기소개서도 점차 폐지되는 추세로 가죠. 그러면은 남는 게 뭐냐? 면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스카이에 있는 입학처장이라고 한다면 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지만 학생부 반영 비율 줄어들고 만약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반영 내용이 점차 이제 폐지되는 추세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면접을 강화할 겁니다. 면접 자체를 거의 대학 본고사 형태로 구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대 일반전형 같은 경우에 국어, 텍스트 능력 보조, 그 다음에 수리 논술 보조, 거기에다 영어 제시문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자료 해석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과학 제시문도 가끔씩 나오죠. 그러니까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는 더할 나위가 없죠.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 MM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적 소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평가를 합니다. 그게 이제 서울대만의 문제냐? 아닙니다. 연고대가 어떻게 보면은 더 빡셀 수 있어요. 연대하고 고대도 심층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활동 수영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생부 면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더니 연대가 심층 면접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면접 문제 보시면은요, 미니 논술 문제입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분석 능력, 그 다음에 뭐 수리 논술에 대한 접근법 이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이 우수수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 연대 고대 동시에 붙었거든요. 근데 연대는 그 당시에 활동 우수였고 고대 같은 경우 심층 면접을 치는 학추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딱 진행을 해보니까 심층 면접이 진행된 학추는 바로 강탈을 했고요. 연대 같은 경우 그 당시에 활동 우수형이 일반 학생부 면접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연대는 붙고 고대를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술, 그러니까 심층 면접형의 그런 문제가 대비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아무리 잘 꾸며놔도 결국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교들, 스카이나 중경외식급 정도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논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제시문 분석 능력과 수리 논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형으로 치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서울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당연히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비교과나 이런 부분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논술 전형은요, 논술 잘한다고 해서 논술 전형 치는 거 아닙니다. 학생부 교과하고 종합을 못 쓰는 애들이 논술을 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수능 최저나 이런 부분 봤을 때 내가 수능 정시로 인서울이 가능하다. 내지는 수능 정시로 그래도 경기도 상위권 정도는 가능하다. 내지는 뭐 부산대나 뭐 전남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도 거기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나오기 때문에 논술은 수능 최저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 나오는 상황에서 정시와 논술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달성 여부에 따라서 형식적인 경쟁률 그리고 실질 경쟁률이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의 어떤 수능 최저 여하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시행하는 일자가 있어요. 되게 보면 수능 친 그 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오밀조밀하게 주말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전략의 승리로 붙는 경우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인문논술 1 전형이 있고 2 전형이 있거든요. 근데 인문논술 2 같은 경우에 수리논술을 좀 포함을 해요. 근데 여학생들이 또 수리논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 1이 인문 2보다 어떻게 보면 학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문 1이 진짜 실질적인 인문 계열이거든요. 근데 인문 2는 사회과학이나 좀 경영학과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 1의 커트라인이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리 논술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전략의 승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논술 전략 전형은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넘사벽의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소프트웨어 전형이나 아니면 어학 특기자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실기 전형으로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나 종합, 뭐 내신이 수능보다 월등히 유리하다. 그러면 교과 전형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하고 수능하고 대비했을 때 비교과가 상당히 좀 돋보이는 학생이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게 또 개개별적으로 상당히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컨설팅을 한번 받으면서 감을 잡아 보시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가장 컨설팅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 커트라인 얼마예요?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학생부 내용을 봤을 때 과연 비교과에 대한 경쟁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예, 이것을 판단하는 게 가장 최우선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컨설팅 하다 보면은 예, 답을 정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커트라인 다 알아봤다 내가. 예, 그래가지고 이 커트라인 보니까 우리 애 걸로 산출을 했을 때 예, 요 정도 대학 갈 수 있다. 맞냐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OX 퀴즈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거는 사실 컨설팅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뭐냐면은 어차피 커트라인은 나와 있거든요. 컨설팅을 받으러 오셨을 때는 지금 현재 비교과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앞으로 비교과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예, 그리고 우리가 주력해야 될 것은 뭐고 버려야 될 것은 뭐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상당히 좀 예,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4가지 전형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